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7월 큰 기대 속에 출범한 민선 8기 1주년을 맞았습니다. 자, 다치는 대장들 모시고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잘 사는 동구라는 민선 8기 구정 목표로 8년 만에 구정에 다시 맞다 숨가쁘게 1년을 달려오셨습니다. 김종훈 동구청장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청장 김종훈입니다. 일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10년 전에 구청장을 한 경험치가 있어서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힘들었고 또 훨씬 어려워져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쉼없이 달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 동구가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해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스타일이 그러시니까 오늘 대담은 좀 시원하고 예. 기운 나는 소식들 많이 전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제가 앞서도 제가 맘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청장직을 거의 8년 만에 맡으시고 다시 또 1년을 지금 보내셨습니다. 예. 작년에 바로 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와 대화 중에 이 다시 구청장이 되어서 보니 밖에서 보시던 것보다 동구 주민들이 훨씬 어렵게 살고 있더라. 예.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1년을 보내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구청 활동에 대한 소회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행정 일반이야 또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될 텐데 주민들의 삶을 돌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여러 가지 지혜가 많이 필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동구가 교육, 문화, 복지, 체육 전반적인 인프라가 많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기업 문화가 많이 존재했던 것이고 기업이 특정하게 그런 역할도 수행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그런 복지들이 무너져 있었던 것 사실이고 이것을 잘 새롭게 구축하는 문제도 필요했지만 속도를 내는 문제가 필요했어요. 사람들이 복지가 안 되는데 동구에 왜 살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삶의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행복하라고 얘기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답을 하기 위해서는 숨가쁘게 달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저는 지난해 휴가도 좀 가지 못했습니다. 가지 못한 게 아니라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일정들이 바쁘고 그럴 수 여유가 없었던 어떤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나마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 과정이고요. 1년간 그동안의 주민들의 실제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요구가 무엇인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울산의 장기적 어떤 미래 또 청사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런 주민들을 차근차근 해온 어떤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격앙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굉장히 무섭게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휴가는 가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 직원들 어쩌라고 그러십니까? 예, 휴가는 꼭 죄송합니다. 가셔야 됩니다. 자, 취임 당시에 이 전국 유일의 진보당 구청장이라서 이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해법, 색다른 해법을 보여주시라라는 기대감도 높았거든요. 취임 직후에 1호 결제 사업이 이 동구 노동복지기금 조성사업 관련 조례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표정이 그렇게 좋으시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동구 지역 노동자들을 이 구청에서 지원해줄 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차례 부결되긴 했지만은 여러 차례 만나면서 토론도 했었고 또 이 기금의 어떤 성격 또 앞으로 기금의 운용 방향 이런 데 대한 어떤 전반적인 토론의 결과 또 정당 이런 걸 떠나서 그것을 수용을 해 주신 어떤 측면이 있었고요. 또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요구도 깊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노동자들에 대해 어떤 보호 장치가 있냐고 물었을 때 답해 줄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네. 최소한의 어떤 위기 자금
생활 안정 기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겼고요. 지금 여전히 이제 현대중공업은 2026년, 27년까지 수주가 다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또 일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돌아올 사람들은 정책이 신뢰를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또 들어갔을 때 주택이나 이런 거 구하기 힘들면 주택 안정 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겠구나. 또 이 업체에서 일하다가 다른 업체로 옮겨가는 그 구간 동안에 생활비가 끊겼을 때 최소한의 어떤 그 구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기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노동복지기금이라 칭하지만은 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가 함께 살아가는 기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1000번에 5, 16억에서 출발은 하게 되었지만은 앞으로 한 80억 정도로 우리는 조성하고 기업에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도 하고 있고요. 또 울산시 정부에 요구를 해서 이런 것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과 지역이 노동자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델과 모범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예. 자, 1000분의 5 규모. 예. 16억 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27년까지 한 80억 원 정도 조성이 예, 가능한 그렇습니다. 내용이거든요. 예.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그 최소한의 위기 자금 예. 폐부를 찌릅니다. 뭔가 좀 가슴이 아픈데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 조선업 이 화랑에도 일자리는 많은데 청년 취업자가 늘고 있지 않다. 예. 이게 지금 다 울산 전체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예, 단지 예, 동구의 그렇습니다. 고민이라기보다도. 근데 지난 5월에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으셨습니다. 고향 사랑 기금 조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대부분의 일반 지자체들 사업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 기금 형식으로 이걸 갖다가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거기에 청년 노동자 공유 주택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청년들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행복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주고 있지는 잘 못하거든요. 누구나 워라밸을 원합니다. 저 자신도 원하고 모두가 원하게 되는 청년들은 또 거기에 더 민감하기도 합니다. 내 삶이 과연 행복을 한가, 또 이 직장을 선택했을 때 행복할 건가, 그리고 주거는 안정될까, 내 삶은 어떠할까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주지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받으면 이것저것 떼고 나가면 한 180만 원 정도 받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주택 해가지고 원룸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50만 원 주고 생활비 한 50만 원 내고 뭐 이래저래 하고 나면 한 50만 원 저축하기 어렵거든요. 남는 게 없죠. 예, 그럼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지원들을 해주는 게 아깝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면 그것이 기업으로서도 대단히 어떤 유익한 측면이 있고 지역으로서도 어떤 인구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바탕이 될 거다. 또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 어떤 출산을 얘기하고 결혼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실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다가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목적에 의한 어떤 기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동구가 고향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청년들의 삶을 보호하고 돌보는 정책이라면 누군가 마음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을 만들어 보겠다. 거기에 좀 투자해 주시라. 그래서 그런 어떤 모범과 모델을 잘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특이하십니다. 예. 예. 상상도 못했던 아이디어였습니다. 일단 동구로 신규 취업을 하거나 또는 형편이 어려운 청년 노동자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이 조선업 일손 부족을 해결했다는 계약 시쳇말로 정말 신박합니다. 예. 자, 이와 함께 조선산업이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 갈 길은 멀지만은 아직도 첨단화 고도화를 위해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동구에 자율운항 선박 성능 실증센터 들어섰고요. 얼마 전에는 육상관제센터 착공식도 있었습니다. 조선업 전망도 좋아지는데 전기자동차 부품단지도 난목에 들어선다고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내용이 어떻게 펼쳐질 것 같습니까? 예, 동구는 뭐라 하더라도 조선 산업이 잘 돼야 되죠. 현대중공업이 기침만 해도 온 동네가 몸살을 앓는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잘 돼야 되고요. 동구가 사실은 전체 울산시의 어떤 면적으로 뭐 3.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용 면적이 대단히 좁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로 인한 어떤 새로운 개발 요인이나 이런 것이 대단히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을 잘 활용해보자. 이렇게 도시계획 전반을 새롭게 다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제2의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관광을 얘기한다면 여전히 어떤 산업을 어떤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 잡을 수 없는가라고 할 때 현대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도 만들고 2차 전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좋은 남목 일대 또 남목 제기대 일대에 주거단지도 설치하고 부품단지 또 유통단지를 설치한다면 현재 자동차로서도 대단한 어떤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유통이나 물류로 볼 때 대단히 생산적일 수 있다라는 네. 생각에 그 설계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 준비를 해서 울산시와 여러 가지 협의 끝에 울산시도 좋다. 김도희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을 들이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동구에 그동안에 조선 산업에만 머물러 있었던 부분에서 자동차 산업으로 또 새로운 어떤 신산업 단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동구의 어떤 발전 요인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항상 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요. 울산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각 구군의 단체장군들을 만나보면 이 개발 제한 구역 예. 이 부분의 해제가 어떻게든지 되어야 이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동구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 보더라도 전기자동차가 1차 2025년도까지 공장 설립이 끝난다 하거든요. 네네. 2025년이 끝나는 지점의 배후 단지나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완료될 수 있느냐 하면 없다는 거죠. 또다시 자리를 찾아서 경주나 또 양산이나 인근으로 떠나가야 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속도를 내서 우리 주변에서 뭐 울산만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은 울산이 인구 소멸로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이러한 준비에 박차를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동구도 거기에 대해서 그 준비를 잘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동구에 대해 가지고 산업 부분들에서 기대 요소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광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을 관광 산업화시키겠다라고 하셨는데 예. 생각보다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자기 자본도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또 절차 과정도 수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입니다. 올 10월 달에 시작하겠다는데 차질 없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끊임없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설도나 이런 부분에 숙박형 어떤 시설들을 이제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이 또한 절차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대항암은 96만 해배밖에 안 되거든요. 100만 해배 이하는 숙박시설이 설립을 할 수가 없어요. 건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것도 지금 관광지 지정을 통한 어떤 해결을 하려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준비들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우면서 좀 더디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일산 해수욕장은 그나마 우리가 이제 업종 제한이나 이런 문제를 함께 풀어야 됩니다. 70년대 했던 도시계획이 지금에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업종에 스크린 골프도 들어갈 수 없고요. 체육시설도 들어갈 수 없고 병원도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데가 어떻게 유원지에서 저는 관광지로 빨리 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 거점 관광으로 인한 500억 어쨌든 간에 500억을 받기 위한 어떤 공모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어촌 신활역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50억을 또 일산동에 받았어요. 네. 그리고 139억에 달하는 어떤 남북권 관광 사업에 대한 것도 이미 내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서 대항암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일산 해수욕장, 박너진 여기를 돌아가서 뭐 황리단길처럼 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 조금 쉬었다 가고 또 거기서 또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야 되는 게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어쨌든 속도와 박차를 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 유원지 해제가 되면서 해양 관광 특구로 바뀌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예, 이제 예, 관점이군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정주 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자리와 지역 산업 발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육과 여가 시설 등의 어떤 정주 여건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 오랜만에 뵙다 보니 작년에 했던 얘기를 자꾸 지금 곱씹어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교육 때문에 동구를 떠난다는 말 절대 듣고 싶지 않다. 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기억을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메모를 해놨습니다. 예. 자, 어떤 일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제 교육청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관점을 바꾸는 문제로도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은 원래 온 마을이 한다, 온 동네가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관점이고요. 모든 기관이 힘을 합쳐야 된다. 울산시 교육청 또 저희들 동구청 또 많은 기관들이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될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 여건이 좋아야 그쪽으로 아이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또 찾아오는 곳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동구에서 가끔 가다가 교육 때문에 떠나야 된다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육감을 만나서 그 얘기를 가장 먼저 논의를 했고요. 또 새롭게 어쨌든 간에 또 재선거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또 천상수 교육감 만나 그 논의를 했습니다. 예. 그 논의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만 담당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직접 나서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다행히 여러 채용기관이나 이런 부분의 시설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도 고민들을 했고 그 인프라만 갖춰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한 과정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위한 어떤 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 정말 많이 참여를 했어요. 네. 저는 사람들이 올까 이랬는데 한 200명 가까이 찾아오셔가지고 제안해서 한 120명 정도가 지금 그런 토론과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 방상회라 이래가지고 각 학교별로 선생님들, 아이들, 그 다음에 그 학부모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동네 교육은, 우리 학교 교육은, 우리 주변 환경은 어떤지 모든 것을 토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생산적인 어떤 교육 형태로 새롭게 전환을 해보자. 라는 어떤 부분에서 그 출발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이 잘 조합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여건으로 저는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교육청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함께 우리 교육 또 우리 아이들 그 돌봄을 함께 하겠다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참여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은 그동안에 목마름이 있었다는 얘기. 예, 그럴 것 같아요. 그 목마름에 대해서 지금 해소를 해주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인구 문제로 귀결이 되지 않습니까? 올 초에 동구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언급이 되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인구 문제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의 뭐 용역을 인구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맡으신 분과 얘기를 좀 나눠본 적이 있는데 30년 이상을 이 분야에 근무를 하셨다는데도 이 올바른 답은 뭐라고 그러죠? 시원한 답을 내놓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청장님도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어떤 해법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먼저 거기 살고 싶은가? 내 일자리는 있는가? 내가 여기 살면 행복한가? 라는 부분들을 잘 해결해야 될 텐데 그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안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자리. 네. 일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동구 같은 경우는 한 93% 정도 사람들이 외지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먹고 살겠다고 온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는 거죠.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먹고 살기가 좀 좋아진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행복한가? 내 삶을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70년대 시작을 해서 지금 51년이 된 어떤 지금에 와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못했던 거죠. 네. 그것이 교육이 됐든 문화가 됐든 복지가 됐든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어떤 퇴직하고 난 뒤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더더욱 고민을 못했던 어떤 이런 과제들이 동시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머물 게 아니라 떠나갈 건가 여기 계속 있을 건가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조할 수 있는 여건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청년들이 들어오려면 우리 청년들이 뛰어놀 공간이 있는가 또 청년들이 어떤 삶을 또 논의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이런 것이 청년센터 저희들이 만들어 운영해 보지만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와요. 청년센터 하나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도 하는데 더 이상의 어떤 요구가 많아져 있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저는 우리 모두가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 예. 지금 동구의 인구가 지금 이제 올 3월 기준으로 보면은 네. 15만 9명 정도 됩니다. 15만 명. 예, 제가 10년 전에 한 18만 명 됐으니까 예. 3만 명 정도 떠나간 거죠. 예. 동네도 많이 좀 어려워져 있기도 하고 약간씩 비어 있는 집들도 많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권역별로 오케이션이나 상과 휴식이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빈집이 있는 곳을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환경 이런 것을 잘 만드는 거. 예전에 비해서요. 사람들이 예전에 70년대 이럴 때는 근로자 주택 이랬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을 네. 그냥 수용하고 네. 머물 수 있는 것을 생각 그런 생각이 아니라 여기서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없는가의 관점에서 그런 어떤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고민들을 저희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5만이 조금 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1년 후에 멘트할 거리를 또 찾아야 되겠습니다. 1년 후에 네. 얼마 정도 늘리실 생각이십니까? 인구. 인구라는 것은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주민등록상에 있는 정주 인구가 있고 또 요즘은 이제 생활 인구, 관계 인구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생활 인구라고 거기서 하죠. 일상적으로 체류하고 머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보면 동구 지금도 한 17, 18만 명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오기도 하고 거기서 네. 일하고 끝나고 뭐 거기서 또 술도 한잔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더 많은 사람들이 관광으로 인해서 오기도 하고 또 일자리로 인해서 오기도 하고 또 거기서 또 체류하고 머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 그래야 전체 동구의 파이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관계 인구를 늘려가는데 저희들이 좀 주안점을 두고 전체 내연은 아니겠지만은 4년간의 목표가 20만이 늘 거기서 체류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들이 계획입니다. 생활인구 20만을 지금 예, 목표로 하고 계신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해 볼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 정리는 지난 1년 구정을 돌이켜 보면서 잘된 점과 아쉬운 점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구정을 운영하면서 이건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들 큰 게 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돌보면 그것이 삶을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상포진이 돈이 비싼 거 알고 계시죠? 꽤 비싸다. 그래도 저도 아직 못 맞고 있는데 이런 걸 잘 못 맞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거 맞고 싶은데 돈이 비싸서 하도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너무 아프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했는데 저걸 왜 국가적으로 할 수가 없을까?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해보자 이래가지고 65세 이상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이제 올해부터 실시해보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런 걸 전하고요.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아파도 출근을 해야 돼요. 알고 계시죠? 네, 자기가 그렇죠. 빠지면 한 반을 채울 사람이 없어요. 예. 늘 그러니까 아파도 가야 되고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대체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아프면 쉬셔야 됩니다.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내주는 이런 역할들도 저희들이 하기도 하고요. 또 애들이 돌이 됐는데 사진을 찍고 싶은데 요즘 생활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돌 사진 촬영비 이런 거 좀 어떻게 안 됩니까 해서 하라고 했죠. 하자. 우리 아이들이 사진 찍는 모습이 얼마나 예쁠까. 그거 찍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지나가다 보면 바깥에서 우리는 배드민턴을 치고 싶은데 이런 공간이 없어요. 이런. 산을 어떻게 하든 간에 개발 가능한 데를 찾아서 비용을 들여서 사서 그거 해주면 너무 행복해 하는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함께 꿈꿔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꿈꾸는 것은 대단히 거대한 것도 필요하지만은 삶 속에서 자신들이 함께 누리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답변 시작하시면서 조그만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조그맣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세심한 배려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그 국민들 살펴봐 주십시오. 자, 그럼 상대적으로 아쉬운 점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아쉬운 거는 뭐 앞에서도 말씀도 쭉 하셨지만은 조선 산업은 잘 되고 있어서 그나마 큰 다행이기도 하지요. 또 선박실증센터도 아까 들어오고 또 육상관제센터도 들어오고 해서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일할 사람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업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고용 형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청만으로 우리 청년들을 계속 오라고 하는 거는 너무 힘들다. 고용 형태를 바꿔서 정규직으로 좀 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기업 형태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구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 그걸 인위적으로 늘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인위적으로 늘리고 없으니까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ESG라는 것이 말로만 어떤 수치를 맞추는 ESG가 아니라 정말 함께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러한 어떤 문제, 인구 소멸의 문제나 기업과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이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 기업, 지방자치단체 함께 협력하는 어떤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머리를 그래서 맞대야죠. 예, 네. 지방자치단체 가서 요구하면 그냥 조금 들어주고 예산 필요하면 조금 주는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지방 기초단체 그다음에 기업 이런 데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을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이 끝으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정리해 주시죠. 동구 주민 여러분, 1년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요구도 있었지만은 또 김종의 잘해야지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힘이 나고 고마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아픔들도 있었고요. 함께 눈물도 흘리게 됐습니다. 그 눈물, 그 아픔 다 극복해내고 희망이란 두 글자 이제 우리 동구 해볼 만하다. 기운 난다. 이런 얘기가 곳곳에서 들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 주신 우리 동구청장님, 김정은 동구청장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자, 민선 8기 1년을 지나며 마련한 자치단체인가에 대해 오늘은 더 잘 사는 동구를 위해 차근차근 한 발씩 나아가겠다는 김종훈 동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쁘신 와중에서 나와주신 김종훈 동구청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